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오늘 희생자 첫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 수거와 함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두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과 미국 합동조사팀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는데 기존보다 인력도 보강이 됐거든요. 어떤 인력들이 추가됐습니까? 많은 뉴스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미국의 그 NTSB의 위원들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전문위원들 그리고 엔진 제작사 이러한 분들이 함께 이 사고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합동으로 이제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사 직전에 기장과 관제탑 사이에 오갔던 교신이 조금 더 공개가 됐습니다. 관제탑이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한 이후부터 교신이 조금씩 뒤엉키고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기장 경험도 있으시고 또 항공기를 운항한 경험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에 하나 관제사분과 조종사 간에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안전한 착륙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다시 복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통신 상태의 어떤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어떤 지상파를 통한 이런 전파 간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전파 간섭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외부적인 충돌 때문에도 이렇게 엔진 고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소통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엔진의 문제로 인해서 그 통신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 상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통화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잭이 그렇게 중복됐을 경우에는 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신이 안 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관제탑에 교신 내용이 이거 말고도 좀 더 남아 있는데 국토부는 메이데이 선언 직후에 그 동체 착륙하기까지의 그 3분 정도의 교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제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보다 면밀하고 또한 이러한 통신에 대한 다른 방향의 해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그 통신 상태를 분석하고 또 이 통신 자체로만 분석을 전체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상태까지도 복합적으로 유관되게 해석을 해줘야지만이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비행 상태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통신에 대한 그것은 단순하게 요 자료만을 그냥 오픈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가운데 하나인 이 비행 기록 장치 FD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FDR 내부의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분석하기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왜 데이터 추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비행 기록 장치 또는 음성 기록 장치의 분석에 대한 그 장비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외형적인 어떤 손상이 결국엔 안에 마이크로칩 같은 것에 손상이 유발됐다면 아무래도 이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 제작사에 보내줘서 원활한 복구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서는 크게 상처나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칩을 수용을 해서 포렌식 어떤 해석을 이루어줄 수 있지 그러한 어떤 복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작사의 의뢰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사고 전 기내 상황을 좀 충분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충분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총 25시간의 비행 기록이 수록될 수 있는 장비로서 단순한 어떠한 그 통신은 음성 기록 장치에도 수록이 되지만 이 비행 기록
장치 안에는 항공기의 자세, 그리고 항공기의 각각의 엔진에 대한 추력 상태, 항공기의 어떤 경사도, 그다음에 항공기 전체 기체의 어떤 상태들, 또 이제 저희가 쉽게 많이 요즘 표현하는 고양력 장치인 플랩의 위치, 그다음에 감속 장치인 뭐 스피드 브레이크의 위치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는 3D 입체적으로 또 거의 몇 초 단위로 끊어갖고 그 자세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그리고 또 운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자료에 대한 조급한 결과를 원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들의 조사 분석을 교묘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행 기록 장치가 공개가 되고 자료가 추출이 되면은 정말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행 기록 장치 말고 음성 기록 장치는 지금 정보 추출에 성공해서 음성 파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 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이 복원이 된다면 이거는 사고 원인 규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사고의 원인보다는 사고가 진행될 때까지의 어떤 음성적 기록을 분석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항 승무원, 기장과 관제사 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비행 상황을, 어떤 항공기 그 추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의 오른쪽 또 왼쪽 엔진들의 어떤 상태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엔진의 상태는 좀 음성 기록 장치보다는 비행 기록 장치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전국 모든 공항 시설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현재 공항들마다 시설들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참에 설치 규정을 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재설정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부속서 안엑스에 그 최상위 기준들이 있고요. 또 국내에도 공항시설법, 또 항행안전시설 설치법, 이러한 것들이 관리 세부 지침들이 그 아주 안전에 충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 설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도 모든 공항 또 항공사 운영에 대한 안전 지침이 매우 강화되었고 잘 적용되어 있는데, 문제는 원인 규명의 측면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그 항행 안전 시설 중에 하나인 이와 같은 로컬라이저의 받침대의 설치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프렌저빌리티라는 그 파손성,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로 지어주십시오라는 발주의 내용과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사의 제대로 된 설계, 그다음에 설계에 입각한 시공사의 실질적인, 즉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로 지었느냐, 일반적인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감리사의 어떤 역할들 등을 공항이 오픈되기 최초로 이제 개설되기 시작한 2007년도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지대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시도한 개보수 작업에 또 어떻게 발주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설계, 시공, 감리까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사실은 더 보다 근본적인 조사 분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사고처럼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오버런을 할 때 좀 수수깡처럼 부서지면서 항공기를 잡아줄 수 있는 이마스라는 시스템이 이게 다른 나라에는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사고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과 중국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현재 저희 나라는 그 이마스라는 그 오바론 시에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하게, 즉 항공기 운항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장치가 공항의 활주로의 설계 사정상 있다면 저희 나라도 분명히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참사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항공의 정비 지연율과 또 적은 정비 인력도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네. 혹시 정비 부실이 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자료나 또 제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예.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또한 항공사에서 필수 인력 중에 한 분야인 정비사, 운항승무원, 그리고 뭐 객실 승무원, 또 기타 운항관리사 등등의 인원은 반드시 최소 인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 되겠고요. 항공사의 어떤 운항의 그 많은 증편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필수 인력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문 인력의 채용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 참사가 너무나도 안타깝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LCC에서 계속 고속 성장만 거듭해오고 정비나 안전 투자에는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추가로 65명의 정비사를 신규 채용해서 정비 인력을 약 560명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건 좀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러한 그 우수한 정비 인력을 항공사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산업체가 유사하게 경제성과 안전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될 산업의 입장에서 경제성만을 우선시한다면 안전성에 분명히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항공사는 국가에서 매우 엄정한 안전 운항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운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갖고 모든 항공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